언제 갚을 거야? 나 판결까지 받아놨어. 아니 대체 언제 이런 판결을 받은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판결 받아놔도 추한항소 하면 된다던데? 빨리 돈 안 갚으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알아서 해.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추한항소에 대한 이 추한항소 사건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이렇게 오시면 이제 검색하는欄이 있죠. 여기에 추한항소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추한항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추한항소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원고 내가 패소를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손해배상 기청구 사건이고요. 원고가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교제를 했는데 제네시스 차량 뭐 소유하고 있고 뭐 해서 돈을 이제 빌려달라 해서 이제 이 사건은 손해배상 기라고 하지만은 대여금 청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추한항소 상대방 원고의 1심 소장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원고가 소제기를 하고 피고가 송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추한항소를 하는 거죠. 송달을 안 받았다.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서 공시송달을 신청을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시송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다. 이제 이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이유도 쓰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이 피고는요, 이제 1심 판결에 의해서요.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원고가 이제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행문 신청도 합니다. 이렇게. 집행문 신청서, 사건 번호 기재하고, 원고, 피고 기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위 판결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재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송달, 확정, 집행문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하지만 전자소송으로 하기 전에는 이렇게 종이 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면 요 신청서 서식이 있고 이제 제출하고 집행문, 송달 증명, 확정 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억울하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판결에 강제 집행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피고는 추한항소장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추한항소장에는 이제 본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 사건명 기재를 하고 항소인은 당연히 패소한 피고가 되겠고요. 그래서 피고 이름하고 주소 기재하고 피항소인은 승소한 공시송달 판결로 승소한 원고에 대한 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손해배상 기청구 추한항소 사건 그래서 위 당사자 간 땡땡 지방법원 가소 손해배상 기 이제 사건 번호하고 사건명을 기재를 하고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며칠 날 있었던 판결 선고 이 항소인 피고는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해서 원판결 주문의 표시를 쭉 기재를 합니다. 추한항소장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쭉 이어서 항소 취지는 원심 판결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항소 취지를 쓸 수 있고, 소송행위 추안에 대한 주장해서 이거는 항소 이유입니다. 예, 항소 이유를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 판결이 며칠에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서 며칠 항소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형식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송달되어 피고는 위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2025년 1월 말경 원고 측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고, 지방 법원에 이 판결을 잇던 1심 판결을 한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재판 기록 열람 및 판결 정본 등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안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소송 행위 추안에 대한 주장을 기재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이렇게 별지로 해서 항소 이유를 해서 쭉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공시송달 방법으로, 그 다음에 관련 법리, 불변기간이나 항소의 불변기간이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리고 나서 이제 통상적으로 피고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때에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관련 법리에 대해서 또 기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재를 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전액하고 지연이자 일부 이미 변제를 했으니까 이제 1심 판결 유죄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서 추안 항소장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할 수 있고, 입증 방법으로는 판결 정본 4번, 나의 사건 검색, 이제 거래 명세표, 이 변제한 내역이겠죠. 카카오페이 지급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명세표, 영수 확인 요청서, 이런 것들이 입증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첨부 서류는 이제 요거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 위임장 이 첨부가 돼야 되겠고, 나머지 뭐 위 입증 방법 부본이라든가 추안항소장 부본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이거는 과거에 사용했던 서식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써요. 이거 전자소송으로 하실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 꼭 첨부하는 서류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증 방법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추안항소장이 제출이 됐고, 이제 구체적 공방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부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 보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벌써 사건 번호 나로 나오고, 이제 항소심 사건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기재가 다 돼 있고, 이제 대리인, 소송 대리인 기재가 돼 있고, 1심 판결, 변론 종결일, 판결 선고일, 이렇게 판결문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서 추안 항소인이 승소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1심 판결이 취소된 거죠. 그리고 원고의 1,600만원 청구가 기각이 된 거고요. 자, 판단 근거를 한번 보시면, 갑제 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계 1,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갑제 2호증, 일부 기재, 을 3호증, 4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일시경 교제 중이던 원고에게 힘들다면서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힘내자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1,6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되 며칠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로부터 단지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에게 뭐 이제 날짜, 그 다음에 돈, 이 쭉 이제 날짜하고 돈입니다. 이 피고는 자녀 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연 손해금 뭐 100여만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00만 원보다 돈이 더 간 거죠.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래서 금전 차용 이상액을 변제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서 2심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서 이렇게 피고 추안항소 청구 사건이 승소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네, 이렇게 추안항소 사건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96@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